안녕하십니까. 정신간호 역사 발표를 맡게 된 차늘 푸른 소리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 서양의 정신치료의 역사, 서양의 정신건강간호의 역사, 우리나라의 정신철의 역사, 우리나라의 정신건강간호의 역사의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원시시대는 원시인들은 정신질환이 신이나 악령과 같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보았고 치료도 초월적 힘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택하여 굿, 주문, 부적, 귀신, 쫓기 등 마술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원시 시대와 정신질환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변화되었는데요. 정신질환을 조증, 우울증, 광증으로 구별하였고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하며 인간의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영혼의 중심 기관이 심장이고 지성은 뇌 및 신경계와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의 체액설을 로마에 보급시켰으며 신경계의 해부와 생리를 연구하고 뇌와 지능, 감정, 기억의 중심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의 치료는 환경조절, 수면 유도, 꿈, 예언, 기도, 주문, 수사적 언어, 신앙송 등이 있습니다. 중세진 시대는 마법이나 초월적인 결과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정신요양소가 설립되었고 기독교권의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몽 사상은 쇠퇴했고 다시 초자연적인 힘과 악령 때문인 것으로 인식되며 악마설과 종교적 주술이 다시 나타나 암흑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마법에 대한 믿음의 증가로 정신질환자들이 만유로 여겨져 잔인한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성마리 구원빈에 설립되어 정신질환자와 일반 불황자들을 수용하였고 일반인들에게 돈을 받고 관람도 시켰으며 나중에 구걸도 허용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정신병원들이 각지에 설립되는가 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었던 모순의 시기입니다. 정신질환은 귀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인간과 정신질환에 대한 과학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마녀로 취급당한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임을 명백하게 밝혔으며 치료적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절뿐 아니라 신중한 관찰과 자유로운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증상에 따라 질병을 분류하고 장애의 정신적 요인을 강조하였으며 의학을 철학에서 분리하여 자연과학의 일부로 생각하도록 하는데 공헌하였습니다. 17세기에는 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소를 설립하였으며 정신질환자들에게 쇠사슬을 사용하고 미국의 벤자민 러시는 진정시키는 의자를 고안했고 미국의 최초로 펜실베니아 종합병원에 정신과 병동을 만들고 정신질환자를 입원 치료하였습니다. 18세기 말에는 1793년 프랑스의 혁명을 영향을 받아 병원에서 환자들의 족쇄를 풀었으며 병원에서도 정신병 환자들의 족쇄를 제거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19세기는 정신의학이 신경과에서 분리되면서 현대학의 한 전문 분야로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중반에는 가복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지저분 환경 개선에 대해 이야기했고 20세기에는 정신질환자 수가 증가해서 대형 수용소를 만들었으며 다시 편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역동정신의학은 정신병리 요인을 뇌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가정과 대인관계, 환경으로부터 영향 및 인격의 성숙과 불안과 방어 기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동물 자가설, 히스테리, 자유연상과 꿈을 해석, 정신병리 현상을 심층적으로 해석하였고 권력의지 중심, 인격발달, 범성론의 반대, 아동의 정신치료를 했고요. 그리고 안나프루드는 아동 대상 정신분석을 했고 또 여성 심리의 발달, 성격 발달, 정신질환에 미치는 문화적 사회적 영향 규명했고 역동정신의학을 발전하였습니다. 심리학은 행동주의 또는 학술 이론의 발전에 정신치료에 대한 크게 공헌하였고 조건반사에 대한 연구가 학습 이론의 발달에 기여하였고 행동치료에 대해 기초를 하였습니다. 생물정신의학은 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가 개발되었습니다. 인슐린 충격요법을 개발하였고요.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전기 경련 치료를 개발, 이것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 중 하나
1950년대 정신약물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정신질환을 다시 생물학적 내지 의학적 질병으로 보게 하였으며 정신현상도 뇌 기능으로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사회정신의학 20세기에는 대중에게 반감을 주는 대형 수용소, 전기 충격요법, 전두엽 절제술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정신의학이 나타났습니다. 정신약물학의 발달로 인하여 많은 환자가 정신병원에 장기간 수용될 필요가 없어졌으며 미국의 1946년에는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미국 국립정신보건연구원이 설립되었으며 1963년대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건립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서양의 정신간호 역사는 한편으로 환자에 대한 깊은 동정이 있어 정신병원들이 각지에 설립되는가 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었던 모순의 시기였습니다. 정신간호사 훈련을 위한 학교를 개설됐고 인슐린 혼선요법을 위한 다양한 신체적 치료의 출현으로 간호사들은 차츰 신체적 치료에 관여했고 그리고 1954년 맥스웰 존스가 치료적 공동체, 정신과의 새로운 치료 방법을 발간 이 책에서는 치료적 경험을 제공, 두 번째는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료기간 단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신치료의 역사는 일찍이 고대 중국의학을 도입하고 19세기 말 서양의학이 들어오기 전까지 한의학과 민간요법으로 환자 치료했습니다. 1945년 대한정신의학회가 창립되었고 최근에는 산하의 많은 분과학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제하 조선총독부 의원이 정신과 병동을 신설하였고 처음으로 병동에서 정신질환자를 간호하였습니다. 1997년 의료법에 의해 취득한 정신간호사가 자격증으로 취득한 경우는 정신보호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